오늘은 밝고 건강한 사이버 생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은 우리가 대체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몇 가지 개념의 뜻을 살펴봅시다. 먼저 사이버 공간이란 현실 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을 말해요.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리꾼이라 부르고요. 참고로 누리꾼은 네티즌을 순우리말로 다듬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란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말해요. 여기 도덕책을 보면 오늘날 다양한 정보기기가 발달하여 우리 생활이 더 쉽고 편리해진 장점도 있지만 정보기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사이버 따돌림, 안티카페 같은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 등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을 떠올렸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여기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와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도별 사이버 범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범죄 종류별로 그 사건 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CSV 형태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받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주고요. 네, 제일 먼저 작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무엇일까를 찾아볼게요. 아까 다운받은 표를 불러와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류별로, 연도별로 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2019년이기 때문에 우리 2019년 열만 따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해킹부터 기타 불법 콘텐츠까지 다양한 범죄 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따로 저장을 하고 이번엔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어떤 범죄가 제일 많은지. 그랬더니 잘 보이긴 하는데 너무 따닥따닥 글씨가 붙어 있어서 쉽게 보기 힘드네요. 조금만 더 간격을 넓힐게요. 네. 보니까 인터넷 사기, 특히 직거래로 한 범죄가 제일 건수가 많고, 기타로 된 인터넷 사기가 확실히 발생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이게 3위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표 자체에서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걸 위해 점점 적은 건수를 그 다음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네,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인터넷 사기가 2019년에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부터 도박, 금융 범죄, 저작권 침해 굉장히 많네요. 음란물 이런 것들까지, 해킹, 정보통신망 침해 등등 쭉 2019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2019년 사이버 범죄 종류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를 비교해 볼게요. 검거를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체포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아까 받았던 파일을 다시 열어줄게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2019년과 2019년.1, 이 .1은 이제 검거 건수를 나타내요. 이 두 가지만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만 일단 뽑아볼게요. 네, 작년 자료가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2019년.1은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각각의 발생 건수 그리고 검거 건수라고 다시 이름을 고쳐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을 아까처럼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이렇게 보니까 발생 건수랑 검거 건수가 각자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었죠. 보니까 인터넷 사기가 확실히 많은데 이렇게 아직 제대로 검거되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도박 같은 경우는 거의 검거될 확률이 높고 여전히 발생 건수에 비해서 검거된 건수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범죄 종류, 사건 수, 그리고 2019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표현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질문 3. 지난 5년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볼게요. 아까 봤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은 2019년.1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발생 건수이기 때문에 0.1이 붙은 열은 삭제할게요. 그리고 지난 5년간을 비교해보고 싶으니까 2014년 열도 지우겠습니다. 네, 지워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깔끔하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방금 받은 엑셀 파일을 이제 2015년부터 2019년 순서대로 정렬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플러리시라는 데이터 시각화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범죄율이 지난 5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꺾은 선 그래프의 변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받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우리가 찾는 열은 이제 B열부터 F열이니까 이 부분만 고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난 5년간 꾸준히 1위를 달렸던 건 인터넷 사기, 직거래 사기였네요. 인터넷 사기 기타도 2016년부터 쭉 늘었고요.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게 바로 이 3위,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모욕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상의 사기도 있고 도박도 최근에 늘었고요. 사이버 금융 범죄, 흔히 피싱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지난 5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게 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작권이 강조되면서 저작권 교육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쩌면은 저작권 침해 발생이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육과 제대로 된 활동이 중요한 거겠죠? 그 밖에 금융 범죄에 음란물 이것도 줄고요. 네, 다양하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범죄가 제일 많은지 그 순위만 알 수 있지, 정확히 이게 늘은 건지 줄어드는 건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생 건수만 갖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사기가 지난 5년간 굉장히 늘은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사기 기타도 그렇고 명예훼손도 기울기가 높지는 않지만 늘었습니다. 보니까 네, 위로 살짝 올라갔죠. 인터넷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살짝 내려갔지만 2015년, 5년 전에 비해서 늘었네요. 기타 다른 것들도 기울기가 높지는 않지만 조금씩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올라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등 잘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범죄는 그냥 법이나 처벌제도, 클린보처럼 자동으로 잡아내는 기술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선생님은 교육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줄어드는 것처럼 점점 더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오늘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일도, 공격을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는 신중함을 갖추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모두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봐요.